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과연 앞으로 한 달 안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시장 전반의 정서 역시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시원하게 44,000달러를 일시 돌파해줬습니다. 워낙 강력한 저항 라인이어서 여길 어떻게 온전하게 돌파 지지를 할지가 단기적으로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됐는데, 이번에도 역시 즉각적인 저항을 확인하긴 했지만 그래도 43,000달러 위에서 순조로운 지지 테스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2024년 암호화폐 시장 전망 보고서들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와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함께 맞물려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강세장, 탄탄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시대적인 트렌드와 맞물려 있는 알트코인들, 이런 것들만 떠올려도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연 제대로 된 알트 시즌이 언제쯤 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의 관심사인데, 이번에 글래스노드가 아예 대놓고 알트 시즌이 임박했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특히 알트코인 전체 시총 차트를 보면 이게 지금 상당한 반등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대로 의미 있는 축적이 조금 더 진행된 뒤에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알트 시즌 제대로 도래할 수 있을지, 과연 그 시점은 언제가 될지 꽤나 기대감을 안기는 부분입니다. 최근 민코인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플랫폼을 꼽자라면 솔라나와 아발란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건 생태계 확장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 보니까 시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솔라나의 힘이 장난 없는데 무려 리플을 제치고 전체 시총 5위에 이름을 올려버렸습니다. 이게 상당히 고무적인 것은 이더리움과 제대로 맞짱을 뜰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이고, 리플 소송이 종료된 뒤에 리플의 반등세가 이어질 때 알트 탑3의 경쟁 구도 역시 꽤나 흥미진진하게 벌어지는 상황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라이브, 멤버십 전용 채팅 공간을 통해서 투자 이야기 또 사는 이야기들 나누면서 나름의 멘탈 케어 도구로 잘 구축되고 있습니다. 임원급 회원 이상으로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라이브와 채팅 공간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친목 또 멘탈 케어 공간으로서의 느낌이 강했는데, 지금은 서로 대응 전략 등을 공유하면서 실질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역시 전체 공개 영상에서 직접 언급드리지 못하는 내용들과 관점들은 멤버십 라이브에서는 공유를 하는데, 서로 의견을 더하면서 시너지를 내는 과정을 바라보면 집단 지성의 힘을 느끼게 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아마도 초보자분들은 실제 투자에 있어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저희 채널의 운영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은 순조롭습니다. 44,000달러 돌파 직후에 강력한 저항을 곧장 확인한 것은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43,000달러 위에서 온전히 지지를 받으려는 모습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둘러싼 시장의 정서가 워낙 고조된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 역시 더 커진 상태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빠진 70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반등하면서 53%대 후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41,760달러 아래로 일시 급락했지만 이 부근에서 강한 매수세가 나타났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황소들이 달라붙으면서 43,500달러 저항선을 즉각적으로 돌파했고, 이건 52주 최고가인 44,7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게 성공할 경우에는 48,000달러를 거쳐서 5만 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 반면 가격이 44,700달러에서 급격히 하락하면 매도세가 달라붙는다라는 것이고, 이후에 37,980달러 부근에 견고한 지지라인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젤레는 비트코인이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강세 메가폰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라면서 다음 목표로 48,0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강세 메가폰 패턴에 도달하는 동안 곰 세력이 대처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꽤나 재밌다. 이렇게 말하면서 곰 세력이 아무리 쌩 난리를 쳐도 결국엔 48,000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TA 트레이더 앨런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머니플로우 인덱스 MFI가 포물선 국면을 보이고 있다라면서 바닥을 테스트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수준에서 비트코인은 포물선 구간에 진입을 했고 이 단계는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 매번 더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고 이 속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빨라지고 있다 이런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석가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2020년과 2023년의 5데이 차트를 비교했는데 이런 걸 보면 비트코인 가격은 여전히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내가 이 비교를 처음 공유한 게 지난 8월이었는데 2020년의 구조를 계속 따라가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 이 추세선 회복과 리테스트, 포물선형 움직임이 2020년과 마찬가지로 계속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곧 거대한 강세장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 정서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은 단연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인데 여기서 상징적인 플레이어 역시나 블랙록입니다. 미국 ETF 전문 기업인 ETF 스토어의 CEO 네이트 제라시는 폭스 비즈니스 보도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블랙록은 SEC에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받는 것을 기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건 몇 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와이즈와 해시덱스가 비트코인 현물 ETF 광고를 공개한 것을 거론하며 이건 곧 승인이 예상되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홍보하기 위해서 자산 운용사들이 취하고 있는 접근 방식을 알 수 있다. 하늘 아래 모든 자산 클래스에서 ETF를 제공하고 있는 블랙록과 암호화폐에 집중하고 있는 다른 자산 운용사들은 경쟁을 위한 접근 방식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블랙록 CEO 레리 핑크는 비트코인이 돈 세탁의 인덱스다 이렇게 폄하했던 인물이었는데 지금은 비트코인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아무튼 세상사는 언제나 참 재미있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폭스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내년 1월 8일 이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폭스 비즈니스의 찰스 가스파리노는 SEC가 1월 8일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SEC는 ETF가 자금 세탁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현금으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최근 블랙록과 아크21 쉐어스 등은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구매와 환매를 하겠다라고 ETF 수정안을 업데이트한 상황이어서 이 같은 전망에 조금 더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흥미롭게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점 다시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전폭적인 전망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암호화폐 거래 앱 스완 비트코인의 CEO 코리 클립스텐이 비트코인이 2030년까지 100만 달러로 상승할 것이다. 비트코인과 달리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가치가 없고 결국 모두 0에 수렴할 것이다. 스완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생태계와 미래에 대규모 베팅을 하고 있고 미국 최초로 비트코인 전용 신탁 회사를 출범할 계획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돈 벌어 먹으려는 사람들이 강세 전망을 하는 것은 그냥 흘려들어도 되는 것이긴 한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꽤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 정도로 그 정도로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래스노드 창업자들은 지금 현재 알트코인들이 대규모 상승세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진단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디지털 자산들이 축적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곧 시가총액이 급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암호화폐 시장의 차트를 보면 우리는 전체 5단계 가운데 첫 3단계를 확인을 했고 이제 가속화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알트코인 시가총액 차트를 보면 추세 전환을 보여주는 MACD와 모멘텀을 측정하는 RSI가 모두 강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달러 인덱스가 최근 하락세에 있다는 점은 비트코인 등 위험 자산의 상승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도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클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알트 시즌에 대한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알트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종목을 꼽자라면 솔라나를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FTX 사태가 터졌을 때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던 프로젝트였는데 오르다 계속 오르더니 리플을 제치고 시총 랭킹 5위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솔라나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생태계 활성화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인데 최근 가장 상징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지토와 봉크입니다. 스테이킹 프로토콜인 지토의 경우에는 12월에 들어서 1억 6,500만 달러 규모의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했고 이후 가격이 상승하면서 솔라나 생태계 전반을 후끈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솔라나를 상징하는 민코인이 된 봉크의 경우에도 최근 2달 동안 10,000%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밈코인 열풍을 주도했습니다. 결국 프로젝트의 성패라는 것은 디파이 활성화 정도와 또 생태계 다양성 그리고 확장성 이런 점들에 달려 있다는 것을 솔라나가 아주 제대로 교과서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솔라나의 경우에는 꽤 단단한 시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는데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70달러 위에서 반등을 해주면서 80달러까지 돌파를 해낸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의 모멘텀이 이어진다라면 100달러까지의 랠리 가능성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반면 곰세력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매도세가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60달러 아래로까지 후퇴하는 상황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솔라나가 치고 올라오는 와중에 알트 대장 이더리움이 최근 상대적으로 약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이와 관련해서 벤처 캐피털 기업인 브리드의 설립자 제드 브리드는 이더리움이 최근 파산한 셀시우스의 대규모 매각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부진을 보이긴 했지만 이 같은 상황이 조만간 끝날 수 있다라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셀시우스는 최근 한 달 동안 2억 4,300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매각했는데 이더리움이 최근 암호화폐 상승장 속에서도 다른 코인들의 상승률을 따라잡는데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바로 셀시우스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셀시우스의 이더리움 매도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더리움의 상승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상으로도 이더리움에 대한 강세 가능성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알리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강력한 확장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이더리움 주소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건 긍정적인 신호다. 이 같은 네트워크 활동의 증가는 이더리움 가격이 곧 상승을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지금 2100달러 부근까지 후퇴를 한 상황인데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2210달러 위로 회복을 해주는 게 단기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성공할 경우에는 2400달러 랠리 가능성, 하지만 만약 추가 후퇴를 경험할 때는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2091달러, 만약 여기까지도 깨진다라면 1900달러까지도 후퇴하는 상황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세 바라보고 있으면 답답하지만 일 잘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진짜 엄청 열의를 하고 있는 리플이 이번에 아일랜드 중앙은행의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더 정확히는 리플의 자회사 리플마켓 아일랜드가 아일랜드 중앙은행과 함께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리플은 이번 결정이 지역 내 리플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일랜드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리플 등 암호화폐 기업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환경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럽연합 규제에 대한 기본 전초 기지로 아일랜드를 선택했다. 리플의 전략 담당 부사장 에릭 반 밀텐버그의 멘트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리플 소송 이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같은 상황을 바라보면 글로벌 마켓에서의 입지와 평가는 이미 진작에 끝났다라는 점, 그래서 소송 리스크가 마무리가 되면 XRP 역시 의미 있는 시세 반등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세 흐름이 참 아쉽습니다. 그나마 0.61달러 위에 자리해주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부분이고 이후 반등이 이루어질 경우 0.67달러까지 단기적으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추가 후퇴를 경험할 때는 0.56달러, 이후에는 0.46달러까지도 빠지는 상황이 가능합니다.
리플 시세와 관련해서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는 나는 퍼드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목표는 항상 동일했다. 몇 달 전 엘리엇 파동을 기준으로 한 1.88달러 그리고 5.85달러 목표다. 내가 5.85달러에 집중하는 이유는 리플은 1.88달러에서 멈추지 않고 조정을 거쳐서 피보나치 2618 레벨에 계속 닿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맥시멀리스트다운 모습을 선보였습니다.